잠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 본인도 문재인 정부 시절 무려 4번이나 좌천을 당했을 때 나중에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장관 취임 이후에 민주당의 공세를 하나하나 다 맞받아치면서 이렇게 일단은 대선 주자급으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그 후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그리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부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 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중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1973년생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테지만 현대고등학교 서울대를 나왔고 누군가는 한동훈 장관이 검사부터 21년간 승승장구했고 꽃길만 걸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한동훈 장관 스스로 혹은 주변에서는 그렇지 않다. 꽤 우여곡절이 많았다라는 평가도 동시에 있습니다. 만 22살에 사시에 합격했고 그리고 역대 최연소 검사장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진두지휘하다가 검사 생활 최대 위기, 이른바 추윤 갈등 당시에 법무연구원으로 4번의 좌천. 이게 본인 스스로도 검사가 좌천을 4번 당한 건 본인 역사상 처음이라고도 자평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에 파격 임명되고 국민의 비대위원장을 오늘 오전에 수락했습니다. 글쎄요, 요즘 유행하는 인생 그래프에 나중에 이쪽이 어떻게 채워질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노도열 교수님, 민주당에서는 어제 오늘 최근에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이 되면 한나땡,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런 우여곡절에 특히 이 부분, 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만들어준 것도 민주당이 아니었냐 이런 평가는 많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얘기했죠. 얘기하면서 민주당과 말싸움에서 한 번도 한동훈 장관이 진 적이 없이 승리자가 된, 현재까지 민주당 대 한동훈 스코어는 한동훈 승리라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민주당 제발 좀 한동훈에 대한 집착을 좀 끊으세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결국 이제 오늘날 한동훈까지 만들어준 건 민주당이 분명하죠. 글쎄 지금 한나땡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민주당의 속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속내도 그렇고 그것들을 말하는 것도 진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런 과거를 돌아보면 있죠. 윤나땡이라고 해갖고 윤석열 나오면 땡큐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헤쳐가야 할 길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지금까지처럼 승리자로 남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기왕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민주당과의 말싸움 이기려고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민주당 비판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정당을 만든다는 게 뭘까? 단순히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과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할 것인지를 국민 앞에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정말 50세 비대위원장이 되어서 선거판을 이끈다 그러면 좀 더 큰 메시지, 정치판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겠다 정말로. 지금까지 국민들이 보고 정말 신물나는 그런 정치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런 쪽에 좀 거시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정당 응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누구나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수건 진보건 정말 신물난 이 정치판을 갈아엎어서 정말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정당 시스템, 정치 시스템, 정치 운영의 소프트웨어 이 모든 걸 바꾸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다수당, 그래서 우리가 다수정당이 필요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서 좀 그런 쪽에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자막에 보니까 584일 만이네요. 1년 반여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바로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됐다. 조금 전에 과천 법무부 현장에서 새로운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2임, 법무부를 떠나기 직전에 기자들 앞에서 일문일답에 답을 했는데요. 바로 현장 화면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하시는데요. 수락하게 된 이유 어떤 부분일까요? 비상한 현실 앞에서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잘해야만 되겠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 나침반만으로는 그 길 곳곳에 있을 사막이나 골짜기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지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취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취임하는 당일날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같이 하실 위원들 인선일 텐데요. 위원 인선 혹시 비중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지금 접촉하시는 분들이 있었는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과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최대한 많이 나올수록 더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그래서 더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이죠.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같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유의 여당 비대위원장 직행하시는 거라 사실 이제 논란도 많고 우려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대한민국 10년새에 정말 초유의 일이 많이 있었죠. 다만 제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있었던 직분이라든가 위치를 벗어난 적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의 목소리로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게 아마 이제 비대위원장에 되면 이런 여러 일성일수가 있겠습니다. 저 얘기 핵심이긴 한데 아까 저희가 한동훈 장관의 백브리핑 그러니까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잠깐 좀 더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까 제 귀에 좀 들어오는 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경청 혹은 아까 노덜그스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야 뭐 민주당이 키워오면서 거의 1대 169로 싸우면서 한동훈 장관 스스로의 역량을 뽐냈다면 이제 비대위원장은 통합과 혹은 뭐 중도층 수도권 표심까지 사로잡아야 된다면 좀 저런 부분까지 좀 정치권에 들어오고 정치인 한동훈이 됐다면 잘 듣겠다는 표현 포인트 뭐 이런 것도 좀 추가로 덧붙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현재 상황을 9회 말 투아웃에 일단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헛스윙하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춤주춤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휘두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휘두를 때도 사실 그냥 휘두르면 다 헛스윙하게 돼 있죠. 그 휘두른 것도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공이 들어올지 어떤 상황에 칠지 그걸 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예. 그 타자로서 이제 본인이 서 있다라는 그런 상황 인식을 이제 한 것 같고요. 그만큼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나침판과 자유민주주의 저는 뭐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즉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 국민의힘에도 보면 지금 뭐 친윤이냐 비윤이냐 뭐 등등 있고 사실 뭐 입 있는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장들도 매일같이 SNS에다가 한마디씩 거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장외에서 매일같이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예전에 김기현 대표도 본인이 연포탕을 만들겠다. 즉 연대와 포용과 뭐 이런 탕평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못한 것이거든요. 그럼 그만큼 당대표가 되고 이 비대위원장 되면 그 상황 자체가 참 이끌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경청을 유지한다는 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아마 본인으로서는 이제 실험대에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장의 자리에 들어서면 자기와 다른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상당히 내치고 싶은 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경청도 뭐 끊임없이 그냥 경청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느 정도 이게 자유민주 어떤 시스템 하에서 여러 가지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결정이 된다 그러면 한 목소리에 나가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결단성 이것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본인이 이 정당의 어떤 운영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 상당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본인이 해 나갈 것들은 예. 현재 국민의힘 상황에 빗대서 많이 듣겠다. 그러나 결정하실 때는 따라라. 라는 그런 저는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5시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임식, 퇴임식, 법무부를 떠났고 아마 9회 말 투아웃은 이제 마음을 굳혔고 결단했으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겠죠. 임식과 기자들과의 1분 1답 속보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저희가 제작진이 준비한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좋아, 나쁠 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동훈 장관의 대중적 인지도와 보수층의 결집을 고려하면 민주당으로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 사실 한동훈 장관이 본인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했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직 수락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또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조건부로 수용한다고 했는데 누가? 김건희 특검법을 조건부로 총선 이후에 수사할 경우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총선 후에 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었으면 되지 않나요? 결국은 시간을 때우고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정대로 28일 특검법 처리하는 걸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는 비대위원장 된 거 축하한다.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 임무를 잘 수행하길.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총선 이후에 이건 뭐 한동훈 장관이 직접 언급한 건 아니고요. 이런저런 여당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그럼 그 전에 진즉에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위기 모면 위한 꼼수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근데 이제 그 여선호 행정관님 뭐 전반적인 평가가 만약에 지금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가 등극하기 전이었으면 정권 심판선거 프레임이 꽤 오래 작동했을 텐데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차기 대권의 전추전 아니냐. 중간평가 성격의 회고형 투표에서 차기 권력 두고 싸우는 약간의 프레임이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도 내년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그 대표의 약간 이 대결로 이렇게 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됐어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뭔가 이 뒷배경 아우라가 계속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뭐 약간 선긋기 한다. 뭐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도 과감하게 뭐 수용하자 뭐 이런 의견을 낸다던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약간 차기 뭐건 주자로서의 느낌으로 뭐 이재명 대표와 이제 뭐 한판 승부 벌인다 이런 느낌이 날 텐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랑 뭐 이재명 대표 차기 권력
두고 다툰다 약간 이런 느낌도 사실은 대통령 선거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게 그 프레임이 작동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좀 의문도 좀 들고 있습니다. 뭐 이건 뭐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 그 내년 총선 민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이 구도 싸움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판이 바뀌었다, 뒤집어졌다라는 평가를 좀 여당에서는 기대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점심쯤에 있었던 해프닝 하나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당내 분이 계시니까 장해찬 최고위원께 여쭤볼게요. 물론 윤재혁 권한대행이 가짜뉴스다,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애초에 일부 보도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요한 공천관리위원장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일단 저도 그 점심 즈음에 이런 가짜 뉴스 속칭 찌라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체 대화방에서 유통되는 것을 봤는데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 공관위원장에 대한 선임 권한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지명과 공식적인 절차도 끝나지 않았는데 공관위원장을 먼저 임의로 지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군가 당내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또는 내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면 윤재혁 원내대표의 말처럼 법적 조치를 통해 요새는 수사가 다 되니까요.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비대위원 인선을 끝내는 것이고요. 저희 당원 당규상 늦어도 1월 10일까지는 공관위를 출범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연말에 비대위원 인선을 마치는 것, 그리고 연초에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 인선을 마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비대위원 인선을 끝내고 신년을 맞이하면서 한 위원장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고민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뭐 이거는 꼭 짚어보고 싶은 게 왜냐하면 아직 하마평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공관위원장도 비대위원장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잖아. 그렇죠. 공천자금 밑그림하는 거.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 도장은 찍히긴 하지만 공천관리위원장이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이 될지 말지 저도 잘 알 수 없어도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누군가가 옆에서 정치 경험이 좀 잔뼈가 굵은 사람이 받쳐줘야 된다.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보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갈 확률이 더 높은 겁니까? 그렇죠. 뭐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이제 공천 작업이라는 거는 좀 다른 거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의 어떤 히스토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사정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천이라는 게 그냥 뭐 아무나 그냥 주사위 던져서 뭐 공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그 지역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의 어떤 이 색채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보면 공천관리위원장은 다들 당내에서 꽤 오래 당내 사정을 아셨던 분들, 뭐 그러지 않은 적도 좀 있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좀 뭡니까 이 주로 이제 검사장 출신이 한번 그 공천관리위원장을 한 적도 있고 한데, 뭐 그런 면들도 있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이제 위원장이 당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을 판단, 즉 왜냐하면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아무리 그걸 하더라도 결정은 바로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 한동훈 이름으로 이제 공천장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판단은 이제 본인 하지만 그러나 밑작업과 이런 상황 자체는 충분히 당내 사정이 알고 있는 사람도 왜냐 이게 지역이요. 25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누가 나오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군가는 공천 작업을 종합 예술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면 그냥 그 사람한테 휘둘려 가면 그냥 공천이 다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공천 할 때 로비가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것들을 좀 모르는 사람 오게 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일단 뭐 공관위원장설은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니까요. 윤재혁 권한대행. 알겠습니다. 조금 전 과천에서 있었던 한동훈 장관의 이임식 얘기와 한동훈 장관이 어떤 포부를 갖고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 속보성으로 하나 만나봤습니다.